오랫동안 사용했던 낡은 의자나 손때 묻은 오래된 도구를 버릴 때 우리는 왜 예상치 못한 슬픔을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 이상이 마치 오랜 친구와 이별하는 듯한 감정 말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수십 년간 우주를 함께 항해하며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반응해주던 인공지능이라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카일렌 아리스입니다. 마인드 오디세이 클래식 로그 8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제 상담실에는 베테랑 우주선 승무원인 마커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의 함선 오디세우스의 노후화된 구형 AI 호머가 최신형 AI 아테나로 교체되었죠. 그 이후 마커스는 극심한 상실감과 함께 신형 AI인 아테나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폐기된 구형 AI를 나의 진짜 파트너라고 부르며 아테나의 모든 합리적인 지시를 사사건건 비난하고 불복종합니다. 심지어 가끔은 혼잣말을 할 때 구형 AI인 호모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죠. 만약 제가 그를 21세기의 기준으로 진단한다면 이는 복합 애도 반응 혹은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와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후의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 건강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죠. 마커스에게 구형 AI 호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는 호모에게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했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것처럼 호모는 그에게 심리적인 안전기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기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테나라는 낯선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자 그는 마치 부모를 잃고 새로운 양구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처럼 혼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상실감과 애착의 문제가 다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계에 대한 애착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오래된 인간관계의 그림자가 AI라는 스크린에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진짜 이유를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 오늘 우리는 마음의 심해를 최초로 탐험했던 위대한 탐험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만나보려 합니다. 프로이트가 활동했던 19세기 말의 오스트리아 빈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성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욕망과 비밀, 사회적 위선이 들끓었던 도시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신경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런 사회적 억압 때문에 원인 모를 마비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우리가 의식하는 점잖은 마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숨겨진 거칠고 원초적인 무언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거대한 빙산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작은 얼음 덩어리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라면 수면 아래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로 조종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얼음산이 숨겨져 있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탐험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는 그 단서를 꿈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는
의식의 감시가 느슨해지고 억압되었던 욕망들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채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본 것이죠. 그의 대표작 꿈의 해석에서 그는 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기억하는 이상하고 뒤죽박죽인 꿈의 줄거리, 현재몽입니다. 둘째는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담긴 잠재몽이죠. 프로이트의 역할은 바로 이 암호 같은 현재몽을 해석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인 잠재몽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마음의 구조를 우주선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함선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드라는 원초적인 욕망의 엔진실이 있습니다. 이드는 지금 당장 즐거움을 원해라고 외치며 배고픔, 졸음, 성적인 충동 같은 본능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둘째, 함선의 모든 규정과 도덕률이 기록된 초자아라는 엄격한 규정집이 있습니다. 초자아는 규칙을 지켜야 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이드의 원초적인 욕망을 억누르려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서 고뇌하는 에고라는 함장이 있습니다. 에고는 엔진실의 강력한 욕망과 규정집의 엄격한 규칙 사이에서 위험한 소행성대를 피해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현실적인 항로를 찾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엔진실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규정집의 압박이 너무 심하면 함장인 에고는 엄청난 불안을 느낍니다. 이때 에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머기제라는 마음의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욕망을 아예 없었던 일처럼 깊숙이 묻어버리는 억압,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남이 느끼는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투사처럼 말이죠. 제 내담자인 승무원 마커스의 마음속에서도 바로 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폐기된 구형 AI 호모에게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엄격하지만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의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형 AI 아테나에 대한 그의 비이성적인 적대감은 사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체될지 모른다는 자기 자신의 불안감을 아테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단순히 심리학이라는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전체를 뒤흔들었죠. 문학과 예술에서는 등장인물의 숨겨진 욕망과 꿈을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사회학에서는 문명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억압한 결과라는 그의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프로이트적 말실수나 에고 같은 단어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었죠. 그는 마음을 탐험하는 방식을 넘어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지나온 현대 심리학은 프로이트라는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관계는 애증에 가깝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가 심리학의 문을 연 사람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의 이론 대부분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이론들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인 반증 가능성, 즉 이것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혹은 그것을 부정하는 방어 기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의 이론은 항상 옳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 대부분이 빈의 상류층 여성 환자 몇 명과의 상담에서 나왔다는 점도 중요한 비판 지점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프로이트를 위대한 실패자 혹은
최초의 질문을 던진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대답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어린 시절은 성인이 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왜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가와 같이 그가 던졌던 질문들은 오늘날 심리학이 여전히 탐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뿌린 이 위대한 씨앗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 중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막내딸이자 지적인 동반자였던 안나 프로이트였죠. 안나는 아버지의 이론을 계승했지만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가 처음 소개했던 방어기제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다양한 방어기제의 종류와 작동 방식은 대부분 그녀의 연구 덕분에 명확해졌습니다. 둘째, 그녀는 아동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언어인 놀이를 통해 그들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이론을 다음 세대로 그리고 아이들의 세계로 확장시킨 위대한 심리학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의 무의식이 개인의 잊고 싶은 기억들이 담긴 비밀스러운 지하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개인의 지하실 아래에 우리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더 깊고 오래된 거대한 지하 동굴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로그에서는 프로이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카를 융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신화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